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알러지 패밀리들을 위한 명쾌한 생활 수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러지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알러지가 많다면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알레르기가 심하다면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쓰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화학제품의 종류와 숫자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러지가 많은 분들은 화학제품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음식 알러지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화학물질 알러지는 전혀 없이 음식 알러지만 심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먹고 접촉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독성을 해독하는 장기가 간이니까 쓸데없이 간을 피로하게 만들 일을 하지 마셔야 되고요. 햇빛 알러지 환자, 아토피 환자분들, ADHD, 자폐 스펙트럼 환자분들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화학물질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샴푸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쓰지 말라는 말인가요? 물으시면 그런 극단적인 말은 아닙니다. 세제도 섬유유연제도 써야 될 때는 써야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양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와 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낫다고 권고드립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엄청난 비법이 있는 줄 알고 클릭을 했는데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제 말이 당연하다고 느끼시면 정말 감사한데요. 임상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장품도 화학 제품입니다. 쓰는 화장품의 종류를 줄이세요. 특히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 종류와 양이 많은 것이 좋을 리는 없겠죠. 한번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한 아토피 환자분이 실제로 화장품 알러지 검사를 위해 가져오셨던 화장품입니다. 제가 아직도 이날이 기억납니다. 이날 저는 저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알러지 검사를 하다가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초창기라서 한의원이 파리가 날리다 보니 놀고 있어봤자 뭐하냐 싶어서 하나하나 알러지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만 현재의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신 명쾌한 패밀리들 치료할 때마다 알러지 검사 가능한 아이템을 3개로 제한하는데 이분의 공로가 아주 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화장품들이 다 한 명의 것입니다. 많아서 무겁다고 더러우실 정도로 너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있는 화장품들을 다 들고 왔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 많은 제품을 거의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다 쓰진 않겠죠. 그렇지만 버릴 제품은 하나도 없대요. 다 필요하고 다 쓰는 제품이래요. 그리고 이 많은 제품을 누구랑 나눠 쓰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 쓴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이분은 본인이 아토피 환자라는 걸 자각이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메이크업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냐 물어봤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냥 본인은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뇌는 착각을 잘합니다. 붓거나 간지럽거나 콧물이 나는 전형적인 알러지 반응은 어떤 물질 때문에 비만세포에서 방출된 히스타민 수치가 높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뒤집어도 뇌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싶은 사람 옆에 가까이 있다가 괜히 애꿎은 불똥이 튀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 본인이 처음부터 화를 내고 싶었던 것 뿐인데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도 없이 나한테 화를 내잖아요. 알러지 반응이 심할 때는 이미 혈액 내에 히스타민 농도가 높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면 사실은 그 물질 때문에 히스타민 농도가 높아진 게 아닌데 그때 당시 사용했던 물질을 나중에 단독으로 쓸 때도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생깁니다. 소위 알레르기가 옆으로 번진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 아이섀도우 쓸 때만 두드러기가 났는데 나중에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도 두드러기가 생기거든요. 이 제품을 쓸 때 히스타민 수치가 높았던 것 뿐인데 이 제품이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내가 착각하게 된 겁니다. 알러지 패밀리들의 두 번째 생활 수칙은 사용하는 화학 제품을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을 한꺼번에 바꾸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때 무엇 때문인지 찾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명쾌한 한의원에서 알러지를 치료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러지를 치료했지만 건강 회복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을 우선적으로 치료한 것 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치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리병만 해도 1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러지 치료를 받았다고 하셔도 여러분이 치료한 분량은 제가 가진 바이알 중에서 1%는커녕 0.5%, 0.1%에 육박하는 분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알러지를 다 치료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래 좀 예민한 체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접촉해보지 않은 신상품 중에 알러지 유발 물질이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상을 써보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정말 잘 압니다. 저도 얼리버드거든요. 그러나 쓰던 제품을 한꺼번에 다 풀셋으로 바꾸지 마세요. 제발 바꾸고 싶으면 한 번에 하나만 바꿔봅니다. 한 번에 많은 옷을 사지 마세요. 딱 한 벌만 삽니다. 입어보고 어깨 통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이상한 증상이 없으면 입습니다.
느낌이 안 좋으면 반품하고요. 쓰고 있는 화장품, 세제, 섬유 유연제, 생리대, 비누 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샴푸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간지럽거나 갑자기 뾰루지가 올라오거나 짜증이 나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새로 바꾼 그 샴푸 때문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없다면 그 샴푸를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제발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샘플을 다 발라보지 마세요. 궁금한 제품 딱 하나만 골라서 테스트하고 나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밤에 클렌징 할 때까지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한 느낌이 없다면 그 제품을 사용해도 됩니다. 낯선 제품을 하루에 여러 개 접촉하지 마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3 내지 4일에 한 번, 딱 한 가지만 골라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왜 3 내지 4일에 한 가지 아이템만 테스트 해보라고 하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3일 내에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이후에는 불편한 각종 반응이 웬만하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21일 경과할 때까지 인체의 과민 반응이 소실되지 않으면 그때 접촉한 물질이 알러지 유발 물질로 뇌에 각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엊그저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알러지를 검사하고 알아 누우신 분. 이런 캐릭터는 평범한 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연성 알러지를 말할 때도 최장 3일 이전에 먹은 음식도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먹거나 만진 물질에 알러지가 있었더라도 간이 자연적으로 해독해서 에너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3일 정도는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루에 수십 가지씩 새로운 화학물질을 접촉하면 뇌도 피곤하겠고 간도 여러 가지 낯선 화학물질을 동시에 해독하려니 매우 바쁘겠죠. 아무래도 21일 내로 알러지 반응이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물질이 알러겐으로 각인되게 되고 또 새로운 알러지를 치료하러 멀리서 명쾌한 한의원에 또 오셔야 되니까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명쾌한 알러지 패밀리의 생활 수칙 세 번째는 무난하게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알러지 환자라면 처음 먹어보는 낯선 식재료와 향신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을 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외국 향신료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완전 새로운 음식은 3일에 하나만 먹어보자라고 원칙을 세웠는데요. 여행 가서는 정말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알러지 치료를 열심히 다 해놨는데 여행을 갔다 오시면 확 나빠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행 시전에 여행 주의사항 3가지 영상으로 올려놨는데요. 바캉스 시전에 여행 가실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알러지 환자라면 매일 반복적으로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식단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먹으면 그 음식에 알러지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매일 먹는 음식이나 직업상 매일 만지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던 적이 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원장님, 그러면 낯선 것도 먹지 말라, 익숙한 것도 먹지 말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인가요?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익숙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식단으로 한 달 내내 드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달걀 후라이에 간장밥으로 1년 내내 먹고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러지가 없는 익숙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되 매일 식단을 바꾸어가며 골고루 드세요. 아참,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이나 식재료, 향신료라면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량 드셔보시고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소화가 잘 되는 수준에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속의 이야기 너무 당연한 말일까요? 그러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니까 실천하시기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알러지 패밀리를 위한 잔소리를 해봤는데요. 잔소리를 다 하고 보니 오늘 영상을 괜히 찍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러지 패밀리들을 위한 알러지 셀프 검사 기법을 이미 진작에 영상으로 찍어 올려놨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테스트해보고 3, 4일을 쉬고 이런 고전적인 방법을 뭐하러 얘기했을까 말입니다. 알러지 셀프 검사가 가능하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알러지를 체크해보고 알러지가 있으면 안 먹고 안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한 이런 고전적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알러지 셀프 검사를 열심히 연습하셔서 먹기 전에, 바르기 전에, 사기 전에 알러지를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갖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톡톡이나 댓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